네, 안녕하세요. 유이쌤입니다. 오늘은 화학 반응의 규칙 중에 첫 번째인 질량 보존 법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화학자였던 라부아지에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법칙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반응물은 뭐 한 가지일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세 가지일 수도 있죠. 자, 그것들의 총 질량을 다 더해야 되고요. 생성된 물질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 더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그 총 질량을 더했을 때 그것이 같더라라는 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질량은 보존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물질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요,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뭐였습니까? 그 물질들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개수도 어때요?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언제나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재료가 종류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으니까 당연히 질량도 변화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총질량은 보존된다라는 거, 우리가 변화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하게 쉽게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상관이 없겠죠. 자, 언제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총 질량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화학 변화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기체가 발생한다, 앙금이 생긴다, 빛과 열이 발생한다, 색깔, 냄새, 맛이 변한다,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요. 자, 앙금 생성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요,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 은 수용액이 나왔어요. 자, 얘네 둘이 만나면 앙금이 생기거든요. 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염화 나트륨 수용액은 쌤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산 은 수용액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사실 여러분 뻔한 거야. 자, 염화 나트륨 질산은 짝꿍 바꾸겠죠. 자, 짝꿍 바꿔가지고 질산 나트륨 수용액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짝꿍 바꿔서 염화은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요. 이 염화은이 바로 앙금이죠. AgCl, 물에 녹지 않는 흰색 앙금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앙금이 생성됐어요. 완전히 새로 다른 물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학 변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림에서 이 둘을 섞었을 때 이제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생겼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염화 나트륨 질산 은 이 원소들이 원자의 종류와 개수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분자의 종류, 새로운 물질이 됐지만 이것들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 질량은 어떻겠습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보존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50g이라고 전자저울에 측정이 됐다면 동일하게 여기도 50g으로 측정이 될 것이다. 자, 앙금이요, 이런 AgCl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탄산, 칼슘, 아이오딘화합, 황산, 바륨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학교나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앙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언제나 질량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변화 보도록 할게요. 자, 묽은 염산을 탄산칼슘에 반응시키면 이게 이제 탄산칼슘이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묽은 염산에다가 탄산칼슘을 반응을 시키면요. 얘가 이제 어떻게 되죠? 염화칼슘이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요. 물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빨리 한번 써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이제 보여드리면 HCl에다가 탄산칼슘을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요. 이 염화칼슘, 여기죠. CaCl2. 염화칼슘에다가
H2O에다가 CO2 이렇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수를 맞춰주면요. 여기 CL이 2개, H도 2개이기 때문에 얘가 2개 개수 맞춰주면 나머지는 예쁘게 쫙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다라는 거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달걀 껍데기, 석회석, 산호, 조개 껍데기, 뭐 대리석 이런 것들, 보일러 관석 이런 것들 탄산칼슘의 예시로 많이 나오니까요. 같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체가 발생했을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질량을 측정했는데 뚜껑을 열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슝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 그럼 질량이 어떻게 됐어요? 질량이 감소돼서 측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체가 아무리 발생을 했어도 뚜껑을 꽉 닫은 닫힌 용기라면 이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질량이 그대로 271.5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했을 때 기체가 빠져나가면서 질량이 마치 이제 감소한 것처럼 측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질량이 보존이 안 된 건가? 안 된 건가? 했을 때는 이 날아간 CO2의 질량까지 모두 고려하면 항상 질량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날아갔기 때문에 저울에 측정된 값은 감소했겠지만 실제로 날아간 그 CO2의 질량까지 고려한다면 질량은 언제나 보존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체가 발생했을 때는 열린 용기인지 닫힌 용기인지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한 거 있잖아. 앙금 생선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든 닫든 상관없어요. 뭐 날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도 없고 밖에서 와서 붙는 것도 없고 그냥 지들끼리만 딱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뚜껑이 열려있든 닫혀있든 신경 안 써도 돼. 앙금은. 알겠지? 그런데 기체가 만약에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열린 용기인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소에서 강철솜 연소와 나무 연소가 나왔어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 쓸 때도 연소할 때는 금속을 연소하는 것인지 연료를 연소하는 것인지 잘 봐둬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금속을 연소할 때는 얘가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합체를 해버려. 합체. 그러니까 강철솜에 산소가 와서 막 달라붙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측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를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해. 닫힌 용기에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한다면 어때요?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이 처음에 측정이 됐을 거고 반응도 이 안에 들어있는 산소랑만 하기 때문에 질량이 그대로 일정하게 측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면 계속 주변에 있는 산소가 계속 와서 붙으니까 질량이 증가하는 쪽으로 측정이 될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반대로 나무를 연소하면은 어떻게 되죠? 연료 연소하면은 CO2 기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닫힌 용기는 뭐 상관없죠. 질량이 일정할 건데요. 자, 뚜껑이 열려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게 되면서 질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측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열린 용기일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만 추가로 들어온 산소의 질량을 고려한다면 날아간 CO2의 질량을 고려한다면 언제나 질량은 어떻다? 언제나 질량은 항상 100% 보존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열린 용기일 때, 연소 과정일 때나 기체 발생할 때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했던 뭐 앙금은 상관없고요.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막대 저울에다가 양쪽에 동일한 질량의 강철솜을 두었고요. 오른쪽에서만 연소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얘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 산소가 와서 막 얘랑 결합을 하면서 타겠죠? 그럼 공기 중 산소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쪽에 질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질량은 가나라고 했을 때 이거 가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나 쪽으로 질량이 커질 거고 그러면 이쪽이 무거워지니까 나 쪽으로 저울이 기울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추가로 이렇게 철과 결합한 외부 산소의 질량을 고려한다면
언제나 질량은 보존된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학 반응 법칙 중에서 질량 보존 법칙 살펴봤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